아니 경찰청 공식 수사 결과만 봐도 교사들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고 뉴스 일면에 현우진 조정식 박아놓고 저 사교육하는 장사치들이 문제다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것이 수학이다. 자, 오늘 다룰 주제가 법적인 이야기도 많아가지고 유튜버로서 다루기는 좀 민감한 주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수사 결과나 정부 정책 브리핑에는 없는 가짜 뉴스가 팩트처럼 돌아다녀. 이런 거는 또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내용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좀 잘 하더라고. 거기에다 최근에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준비했어. 사교육 카르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2023년 7월인데 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제야 나오고 있는 거야. 뭐 보도자료 같은 거, 뭐 언론의 기사들 보면은 현재 온라인 1등 업체인 메가스터디의 1타 강사인 현우진 쌤이나 조정식 쌤을 콕 집어가지고 거의 뭐 효수하겠다는 느낌이 강하지.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대상자였으면은 좀 열받았을 포인트들이 많거든. 근데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해.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너네가 궁금한 내용들은 내가 대답해주는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게. 자, 첫 번째 질문. 그래서 1타 강사들이 수능 문제 빼돌렸냐? 일단 이렇게는 절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진짜 수능 문제를 빼돌린 거면은 이게 얼마나 큰 건이고 얼마나 큰 업적이 되겠어. 우리나라 알잖아. 막 방송 신문 기자들 다 불러와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막 긴급 체포 막 구속시키면서 막 라이브 생중계하고. 근데 안 그랬잖아. 이게 일부 언론에서 마치 수능 문제를 거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절대 아니고 언론에서 어그로 끌려고 팩트 아닌 거를 말하고 있는 거라 이런 잘못된 정보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애초에 이 사건이 이번에 12월에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경찰에서 1년 8개월이나 수사를 했고 검찰에 송치가 된 게 25년 4월인데 그 이후에도 보안 수사를 8개월 이상 한 거야. 근데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수능 문제를 거래했다, 대치동에 뭐 어두운 카르텔이 막 수능을 막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제목으로 조사를 받는 거냐, 이걸 이해하려면은 지금 언급되는 뭐 현우진, 조정식 이런 1타 강사분들이나 뭐 시대인재, 강남대성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잘 나가는 학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컨텐츠, 즉 교재에 들어가는 문항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 이게 워낙 복잡한 구조긴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 예전에는 강사들마다 연구소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학원에 소속돼 있는 문항 개발자들이 이제 문항을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교재에다 넣었던 거지. 자, 근데 이렇게만 문항 개발을 하는 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콘텐츠량을 따라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좀 늘렸냐? 나도 이렇게 사고 있는데 방금 말한 대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생겼어.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일반인들한테 야, 너네가 만든 문항 중에 좋은 문제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문제를 공급을 받는 게 공모라고 해. 자, 이거는 실제로 현윤준 선생님이 올리는 문항 공모의 공지야. 이 내용 보면은 여기서 문제 좋으면은 적게는 30만 원, 비싸게는 200만 원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거지, 한 문제당. 자, 이게 지금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현직 교사랑 금품이 오고 간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었어. 자, 그래서 죄가 없는 거냐,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재판 과정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드러날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이 경찰청에서 나온 수사 결과 그리고 현윤준 선생님 공지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 근데 이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사 결과를 내 변호사님이랑 정말 한참 봤거든. 근데 확정적으로 죄가 나올 것 같은 거는 이 문항 판매를 한 교원, 교사들이야. 근데 강사분들이나 학원에 이 범죄가 적용이 가능한지는 좀 애매하긴 해. 감사원 감사나 수사 결과 보면은 자기는 공교육 교사니까 자기한테 안 받고 뭐 배우자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받은 것도 나오는데 사실 강사분들이나 업체에서 저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 물론 교사인 거 알고 특별하게 문항 제작을 요구했다거나 아니면은 님 교사네요, 님이 만든 문제는 조금 더 비싸게 살게요, 이렇게 구매했으면은 의도부터 문제가 있고 범죄가 될 수가 있지. 근데 현윤준 선생님이 올린 공지를 따르면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했으니까 저 공지가 맞다면은 명의를 속여서 팔거나 아니면 시중 출판하듯이 이게 교사들 사이에서 시중 문제집 출판하는 것도 약간 관행처럼 진행했었거든. 문항 판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교원, 교사 쪽에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따모야, 너 사교육 강사니까 사교육 편 드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경찰청에서 나온 사교육 카르텔 사건 수사 결과의 맨 마지막 정리 내용이거든. 자, 이 내용 같이 읽어보면서 내 생각이 틀린지 한번 확인해봐봐. 교원, 여기서 말하는 교원은 교사야. 교원이 대가를 받는 등의 영리 업무는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공문이 하달됐음에도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관행을 이유로 음성적으로 지속. 음성적이라는 거는 좀 약간 불법적으로 지속했다는 거야. 교원들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문항 제작팀까지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 문항 판매를 숨긴 채 출제 요원으로 참여, 출제 정보로 문항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한 문항을 내신 시험에 출제. 이 결론 파트에서 사교육 이야기는 공교육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강사 간 유착을 근절, 이 내용밖에 없어. 자, 이게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수사 결과 자료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건 수사의 의의인데 너네 이런 내용 처음 듣지? 이게 진짜 올바른 정보가 퍼져나가야 된다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 좋아요랑 하이 버튼 한번 눌러줘. 아니 올바른 정보가 더 퍼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것이 수학이다.
자, 아무튼 경찰청 공식 수사 결과만 봐도 교사들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데 이걸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고 뉴스 일면에다가 현우진, 조성치 박아놓고 야, 저 사교육 장사치들이 문제다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냐? 당연히 아니지. 문제가 있지. 저 조사 결과에 있는 예시만 보더라도 있거든. 일단 수능보다 훨씬 공정성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는 내신 쪽에서 문제가 많았어. 여기 있는 예시들 전부 다 교사가 학원 강사한테 판매한 문항이 내신 시험 출제할 때 쓰인 건데 아니 이게 진짜 문항 유출 아닌가? 이거는 왜 공정성 문제가 안 나오지? 이상하잖아. 자, 또 EBS 교재가 나오기 전에 부탁을 받아가지고 EBS 교재 자료를 유출한 사건 이것도 있었어. 근데 이거는 처벌도 필요하고 재발 방지도 필요하지. 근데 시험 문제 유출보다는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문항을 좀 더 팔려고 나 검토위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입학사정관 하고 있는 도중에 8명의 자기소개서 봐주고 310만 원 받았거나 조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시 합부의 자료 요청했거나 수능 출제위원 경력에서 허위 고지를 한다거나 육모 검토진하면서 알게 된 출제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다거나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의원 참여했는데도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한 내용들이 있었어. 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잘못됐고 사교육에서도 당연히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아니 근데 이거를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하는 워딩을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아니 뭔가 더 큰 암흑의 세력이 막 자기들끼리 막 수능 문제를 진짜 거래하고 이 정도 워딩 아닌가? 현실과는 거리가 좀 있잖아.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 아니 1타 강사들 저렇게 비싼 돈 주고 문항 공급 받아가지고 퀄리티 좋은 문제가 많은데 아니 이거 교육 격차 아니냐? 기회의 불평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나는 항상 저 논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런 1타 강사분들의 수업이 비싸 얘들아? 메가패스 얼마야? 1년에 67만 원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6만 원도 안 한다고. 심지어 인서울 대학 가면 환급도 해줘. 아니 그들의 논리면은 대한민국 사교육 카르텔 최종 끝판왕에 있는 그 강사의 수업을 한 달에 6만 원도 안 하는 돈으로 전 과목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 물론 책값을 내긴 하지만 아니 이게 카르텔이야 뭐 자선사업이야? 난 잘 모르겠어. 너네가 성적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공부를 안 하는 거잖아. 나는 그걸 아니까 내 온라인 학원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무조건 시켜준다는 관리를 해주고 한 달에 40만 원이라는 가격을 받고 있는 거야. 사실 가격 측면에서는 메가패스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어차피 너네가 그걸로 공부 안 하는 거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아무튼 심지어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패스를 살 돈이 없어도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도 많이 하거든. 뭐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런 사업으로 메가패스, 대성패스, 뭐 이투스패스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뭐 서울시만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정말 조금만 찾아봤는데 뭐 남해군, 의성군, 뭐 곡성군 이런 지방 지역에서도 해주고 건설 노동자분들이 무조건 가입하는 건설 근로자 공제회 이런 단체에서도 똑같이 지원 사업 하고 있더라고. 뭐 굳이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장학금으로 한번 돌려가지고 지원해주는 곳은 너무 많고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무슨 사교육 가지고 기회 뭐 불균등? 불평등? 이런 거 말하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 아니 신라시대 때부터 자기 자식 화랑시키겠다고 사교육 했었는데 사교육에 항상 미쳐있던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모두가 최고 강사의 수업을 공평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 지금 인강시대 와서 처음 열린 거 아니야? 사실 이제 수사가 막 끝나고 재판에 넘어간 이 상황에서 뭐 강사분들이나 사교육 업체의 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자, 근데 이게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이상해. 강사분들 의견이긴 하지만 저 의견이 맞다고 하면은 많은 학생들한테 높은 퀄리티 문제를 제공하려던 것 같거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일도 어른들의 책임 돌리기 놀이터가 되고 있는 느낌이라서 난 좀 아쉬워. 그래서 판사님들께서 부디 현명한 판단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지난번 내가 교육 정책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일부 사람들의 말 말고 진짜 학생, 즉 진짜 학부모의 목소리가 조금 더 교육에 중요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영상 내용이 좀 민감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내가 정말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 근데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댓글로 수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은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면은 나도 한번 읽어볼게. 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